안녕하세요. 진리네 NLC의 진리네입니다. 자, 오늘 공유해드릴 책은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우리 교사분들이나 또 교육 관련자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도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몰랐었는데 이 하브루타 대화법이라고 해서 요즘에 엄청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엄마들 사이에서나 아니면은 교육계 쪽에서 좀 아이들과 소통을 좀 잘해보고 아이들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길 원하는 분들이 이제 이 하브루타 대화법이라고 하는 관련된 그런 내용이나 강의나 도서들을 활용하면서 많이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를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도 부모가 같아도 아이들마다 기질과 성향이 또 다르잖아요. 발견한 책이 바로 이 엄마의 하브루타 대화법이라는 도서예요. 그리고 지금 읽고서 한 중간에도 이제 이렇게 표시할 정도로 체크를 하면서 또 읽고, 여기에 보면은 실전 연습들도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아이랑 같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서 같은 경우는 딱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브루타 대화법, 어떤 아무래도 긍정적인 대화 방법이 제시되어 있겠죠.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제 질문이랑 대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라고 한다면 관심이랑 애정의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좋은 질문, 딱 닫혀있는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했을 때 아이가 열린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한다면 아이가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가 하는 말에 많이 경청을 해야 되겠죠. 이 경청이라는 거는 인간관계에서 아주 기본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성공한 사람들의 책들을 다 읽어보거나 아니면은 그와 관련돼 있어도 무언가가 또 인간관계에서 잘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책이나 강의를 들어보면 첫 번째가 바로 경청이네요. 경청. 네. 여기 보시면 이게 하브루타 대화법이라고 했는데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 짝을 지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면서 생각을 나누는 그 유대인의 전통 토론법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열린 생각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하면서 또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배려도 잘하고 다혈질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라고 하죠. 그 이유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하브루타 같은 대화법을 실천해 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의 근육이라는 말을 여기 책에서 제시를 합니다. 생각에도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전통 사랑은 무조건 주는 거, 내가 희생하고 다 해주는 거, 뭐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부모의 사랑은. 근데 여기에서는 주지 않는 것도 사랑이다 라고 해서 아이들에게 너무 다 잘해주지 말고 뭐 설거지라든지 집안일도 저 혼자 할 수 있게 훈련시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해주지 않는 것도 그게 바로 아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러잖아요. 결핍을 만들어야지 절실함이 생기고 그럼 아이들이 그 절실함으로 인하여 그 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부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자랄 때부터 부유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꼭 아이들한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부족함도 느끼고 집도 좁은 집에서 살아보게 하고 그래야지 넓은 집의 필요성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고, 또 돈도 충분히 달란트로 주지 않고 딱 부족할 만하게 용돈도 줘서 아이가 절제를 해서 소비 습관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말로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니까 일반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아이들 키우는 데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도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자신 발전을 위해서도 말이죠. 그리고 또한 어떤 도전심도 갖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브루타 대화법의 실천 방법도 여기 구체적인 예시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과도하게 욕심이 많은 아이는 탈무드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아예 들려주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다 해서 샘플 질문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나서 실제 이걸로 아주 아이랑 대화한 예도 나와요. 엄마와 그리고 아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얘기를 해요. 하브루타 대화법이나 열린 생각으로 많이 의견을 토론했던 경험을 하면서 자랐던 아이들은 도전의식이 있기 때문에 두드립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이
두드려야지 너가 거기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어떤 걸 도전하려고 할 때 칭찬을 많이 듬뿍 해줘야 된다 합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 우선 우호적으로 질문을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여기 적어봤는데요. 질문을 하려면 우호적이면서 차분하게 질문을 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것도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위대한 질문을 하죠. 좀 광범위할 수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숙제를 안 하는 아이예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엄마가 실제적으로 얘기했어요. 자, 이야기에서 일꾼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포도밭에서 일을 시키는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집단은 주인이 안 보니까 땡깡땡깡 놀면서 대충 하고, 또 한 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면서 끝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일꾼들이 왜 주인이 올 때까지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요. 주인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서 한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차분하게 열린 식으로 대화를 해요. 예시분을 저희 아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도 좋아하더라고요. 엄마랑 차분차분하게 어떤 상황으로 주고받는 식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기 하브르타 대화법 이 책을 보면은 아이도 또 사람도 크게 유형이 이렇게 4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형에 맞춰서 고려해서 하브르타 대화법도 진행할 수 있다 하죠. 행동형, 규범형, 탐구형, 이상형. 보면 행동형은 활동성이 강한 기질이에요. 거침이 없고 두뇌 회전이 빠르죠. 솔직하고 순발력이 뛰어나요. 직설적이고 화끈합니다. 차분하지 않아요. 근데 리더의 자질이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대신 이제 깊이 생각하는 힘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규범형은 어떤 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규칙 같은 거. 순종하죠. 책임감이 강해요. 성실해요. 규칙이나 원칙을 중시해요. 한 번에 그래서 한 가지씩 하려고 해요. 기억력이 뛰어나죠. 상처를 그 대신 깊이 받아요. 신중하기 때문에 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다려줄게, 천천히 해, 이런 식으로 말을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탐구형은 알고 싶은 게 매우 많아요. 생각이 깊죠. 결정이 그래 신중해요. 결정한 후에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 가능해요. 역시 또래 친구들에게 무관심해요. 자기 자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것에 엄마도 관심이 많아, 이런 식으로 탐구형 아이들에게 말해주면 좋습니다. 이상형, 끊임없이 어떤 감상에 빠져요. 인정받고 사랑받기 좋아해요. 화나 분노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요. 그냥 감정이 막 욱해서 어떤 식으로 표현해야 상대방이 표현을 잘하는 건지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기다릴 줄 알아요. 마음이 여려요. 따뜻하죠. 진정한 인간관계에 큰 가치를 줘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는 형이에요, 이상형은. 그래서 칭찬받아야 성장해요. 왜냐면 마음이 여리고 따뜻하니까 인간관계, 관계에 초점을 두니까 칭찬받아야 성장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부드럽게 질문을 해야 돼요. 아주 좋은 생각이야. 진짜 잘하네.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괜히 이상형을 보니 웃음이 나네요. 저희 아이 중에 하나가 이 형인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엄마의 하브르타 대화법, 꼭 아이를 키우지 않더라도 아이를 지도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도서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올게요. 안녕.